안녕하십니까. 일타클래스의 박간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첫 강의입니다. 첫 강 시작하기 전에 제 교재 한번 소개 좀 잠깐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얇죠? 상당히 얇습니다. 원래는 이게 문제까지 들어가서 이 정도인데 원래는 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500페이지를 줄이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줄여서 가져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이제 두께를 보면 이만큼 두께잖아요. 이게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게 줄여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 얇게 그려야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100페이지 그 다음에 바로 3장 3장부터 5장 A4 용지 있잖아요. 얇게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한 200페이지 더하면 700페이지 정도 돼요. 얘 뭐냐면 문제풀이 기출문제, 예상문제 쫙 해가지고 한 1000페이지가 돼요, 원래는. 그걸 제가 줄여든 거야. 1단계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요거 보고 책을 보시면 여백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딱 보면 강의를 안 듣고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뭔 얘기야? 막 그래요. 왜냐? 압축시켜서 너무 요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단계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서 체크하고 이걸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PPT 올리는 거 이 책 똑같아요. 이거 책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에 한 50페이지 이렇게 줄여도 되고 바로 3페이지로 가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 10분 정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양이 많대요. 왜 많을까요? 쓸데없는 거 아니까. 맞아요. 쓸데없는 거 아니까 그러는데 일단 재산보험 하면은 크게 이렇게 나누고 3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4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일단 보면 이렇게 일단 여기 표준보험 약관이라고 그래요. 또 표준보험 약관이 뭐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약관 국가에서 만들어요. 이게 표준보험 약관이거든요. 그걸 갖다 써요. 삼성, 현대, LG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걔네들 갖다 쓰는 게 보통보험 약관. 특약은 거기서 보통보험 약관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만큼 쓴 거예요. 암보험하면 암 했는데 암 말고 좀 더 들고 싶어. 딴 사람을 계약자를 더 끌어들이고 싶어. 그래서 특약으로 뭐 입원 특약, 뭐 다른 특약 있잖아요. 진단비 특약 해가지고 이 특약을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만든 거 표준보험 약관이다. 표준보험 약관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크게 할게요. 원래는 이게 제일 커요. 양이 후유장애 그 다음에 실손이 있고 나머지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은 만약에 100페이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100페이지면 얘가 50페이지예요. 페이지가 50페이지 되는데 시험 문제는 10점 페이지는 제일 많아요. 근데 10점뿐이 안 나와요. 10점에서 많이 나오면 20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점 나왔거든요. 15점. 얘 관련돼 합쳐서 20점 정도 나왔고 얘가 40% 시험 문제 40점, 35점, 40점. 얘가 항상 이 정도 나와요. 40점.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손. 얘가 30점. 나머지 10점에서 20점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하나 CI 보험이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한 7개 되는데 걔네들 중에 한두 개만 하시고 넘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 몇 점이에요? 10점이잖아요. 근데 시간은 얘가 반 정도 얘한테 투자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양이 제일 많아요. 얘를 버릴 수는 없어. 하지만 제 책은 여러분이 힘들다는 게 양이 많다는 거는 얘가 많아요. 얘는 어떤 책이 어떤 자습서, 수험서 다 똑같아. 얘는 후유장애는 다 정형화되어 있는데 얘 양에 따라 이게 두껍냐 얇냐 그겁니다. 이거 제가 10분의 1 정도로 줄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얇아진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얘 어차피 10점인데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여러분이 얼마큼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첫 페이지가 용어 정리인데 이게 3장, 4장 정도 되거든요. 저는 한 페이지로 줄였잖아요. 그거 10장 정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10장. 시험 문제 가서 이거 쓴다? 못 써요. 왜 못 써요? 제 생각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팍팍 줄이고
딱딱딱 3개 아니면 4개 정도 핵심 단어만 딱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장 딱 가서 이거 생각하고 여기다 살만 붙이는 거야. 살만. 여러분 생각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후유장애는 나오는 거 맨날 똑같아요. 열쇠 가지, 열쇠 계죠. 부위죠, 부위. 열쇠 부위에 장애율이 있어요. 다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외울 게 아니고 제가 외우게끔 해드릴 거예요. 저랑 공부하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거 외우시고 시험에 나올 거 몇 개 찍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실손보험을 어렵게 공부하면 여기서 제일 얘보단 더 길 수 있어요. 실손은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약관이 올해도 또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고 그 전에는 완전히 바뀌었고 착한 실손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3년 됐잖아요. 그때도 시험 문제 그걸로 나오고 올해도 또 바뀌어요. 그러면 좋은 게 자, 저랑 같이 공부 안 한 사람은 옛날 것까지 다 공부해. 이만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개정된 것만 요만큼만 나와요. 실손이. 근데 여러분이 이거 왜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 나오는 바뀐 거, 개정된 거. 이거 언제 할 수 있나? 제가 알려드릴 거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알려드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나오나? 실손 중에 통원 치료비 있어요. 통원이 실손 있잖아요. 그거 나옵니다. 100%. 나 공부하기 싫다. 그것만 하세요. 실손 버리고 그것만 하세요. 100% 나옵니다. 이거. 100%. 진짜로요. 네. 그리고 후유장애만 하면 70점 되잖아요. 여기서 대충 써도 한 60점 맞으면 돼요. 나 꼭 100점 맞고 싶다. 안 돼요. 평균이 51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43에 평균이 51점. 거의 51점, 52점. 옛날에는 뭐 40점 후반대도 나왔어요. 63점이 수석이래요. 저는 어디에 맞힐 거냐? 60점에 맞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40점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타치만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5점 정도, 10점짜리 나왔다 5점 정도 맞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절대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양이 제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선 알려줬잖아요. 그 후유장애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나올 거 뻔하거든요. 후유장애는 3년에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바뀌었는데 바뀐 거 11가지였는데 그 중에 9개는 나왔는데 2가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거 위주로 할 거고 나오는 거는 계속 매년 나와요. 이렇게. 2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3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작년에 나온 거 있고 작년에 나온 거 올해 안 나온다? 아니에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무조건 연도수에 상관없이 전체 계속 할 거예요. 언제부터? 37회부터. 원래는 40회부터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37회부터 개정됐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실손은 풀지 마세요. 왜냐? 바뀐 거 필요 없죠. 작년 거, 재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그때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 개정된 거 옛날 건 안 나온다. 그럼 올해는 나올 게 뻔하다. 그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1강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자, 첫 번째가 기초용어 정리인데 이걸 왜 하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죠.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약술 문제로 뭐에 대해서 쓰시오. 딱 예를 들어서 기초용어 나올 때 재산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안 나왔는데 혹시 나왔다. 재산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주저리 써 이렇게. 그리고 결국 재산보험 특성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얘를 모르는 거야. 재산보험 정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몇 개 써줘도 몇 점은 나와요. 백지로 내지 마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고 뒤에 가면 정의를 꼭 외워야 되는 게 3가지, 딱 3가지 또 있거든요. 그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걸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10점을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가로놓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막 신경건강학 막 그게 가로놓기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올해도 이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할 건데
중요치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재산보험. 자, 재산보험 얘기할 때 그 계약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에 정의할 때 이렇게 보험을 정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보험의 정의는 보험이 했을 때 처음에 생긴 게 손해보험이 생겼습니다. 손해보험. 그 해상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겠죠. 해상보험. 영국에서 처음에 해상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건 뭐예요? 손해잖아요. 어떤 거에 손해?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거의 손해. 가치가 떨어지는 거. 네. 가치가 떨어지는 걸 손해라고 하는데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손해보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우리 뭐 옛날에 영국에서 막 이렇게 시민운동하고 그랬잖아요. 19세기에. 그때 나온 게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게 나왔어요. 생명보험. 야, 손해가 재산이 떨어지는 거면 손해 아니고 내 생명.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돈을 벌어야 돼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것도 손해잖아요. 나한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이 그때부터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저희는 연도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저희 나라에도 처음에 손해보험이 나왔어요. 이제 손해보험이 쭉 왔는데 이때 생명보험도 나중에 나왔어요. 빨리빨리 할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얘가 먼저 생기고 얘가 생겼는데 이때 손해보험은 내가 저기잖아요. 원조라고 해야 되나? 원조? 처음에 생긴 게 난데 얘는 손해보험을 이렇게 보면 발전이 이렇게 나와요. 이익이. 근데 생명보험은 갑자기 이렇게 나와요. 옛날부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왜? 피가 틀려. 프리미엄 해가지고 적립보험금이라고 있거든요. 아유, 너무 깊이 가는데. 하여간 얘하고 보험료가 틀려요. 얘는 그냥 번 대로 다 날아가는 거고 얘는 적금, 저축 드는 보험료가 있어요. 하여간 걔를 옛날 투자해가지고 돈을 쭉 벌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 먹고 살자. 그래서 재산보험이 그때부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정도.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손해보험이 있었는데 생명보험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놈이 더 잘 되니까 내가 배 아프니까 같이 먹고 살자. 끝. 그죠? 그건데 생명보험을 손해보험에 인수를 하는 거야. 같이 하자. 엄마는 바탕은 생명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우에는 손해보험이에요. 하는 짓은 이게 재산보험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같이 이게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모르고 같이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재산보험 딱 보니까 상해, 질병, 간병 3가지 종류가 있네? 하나, 둘, 셋? 세 가지니까 재산보험, 3개의 보험. 맞지 않아요? 말은 되지만 이래서 재산보험은 아니고 이래서 재산보험이 됐는데 손해보험도 아니고 생명보험도 아니고 재산보험이 됐는데 얘를 봤더니 상해보험도 있고 질병보험이 있고 간병보험이 하나, 둘, 3개가 있네. 그래서 재산보험이다. 이해되시죠? 3개라서 재산보험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요. 오케이.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그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손해보험에서 파는 약관이다. 갑자기 생명보험에서 파는 약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산보험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산보험 안에 생명보험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 약관이 좀 틀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생명보험 팔든 손해보험 팔든 약관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간병보험 안 나오잖아요.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3년 됐어요. 버린 게 그냥. 왜 안 나오냐면 옛날엔 손해보험에서 파는 간병보험, 생명보험에서 파는 간병보험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저기가 없어요. 그냥 1급이 뭐냐, 2급이 뭐냐. 그 동사무소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없어요.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안 할 거예요. 저는 탁 날려버릴 거예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면 손해보험과 구별되는 특징. 자, 얘는 손해보험 성도 갖고 있고 생명보험 성도 있어요. 나는 누구? 재산보험인데 손해보험하고 틀려요. 틀린 게 100% 같진 않겠죠. 보면은 보험사고 객체가 자연인이래요. 자연인. 손해보험은
아무거나 다 되죠. 건물, 손해보험, 객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객체도 될 수 있죠. 객체. 그렇죠? 근데 나는 재산보험은 사람의 상해, 다치거나 부상이나 후유장애나 사망을 담보하라는 게 재산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인만 한정되는 거고 피보험 이익이 부족. 그러면 피보험 이익은 또 뭐야 또? 이건 또 뭐야? 여기 1차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보험 이익. 그냥 자, 이거를 이 건물을 볼 때 이 건물이 뭐야? 보험에 드는 목적물이라고 그러거든. 보험의 객체. 보험의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이면 객체. 똑같아요. 객체. 이 객체 많은데 얘가 건물이에요. 이게 보험의 목적이에요. 보험 목적. 목적인데 이 보험 목적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라고 피보험이 정의를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건물이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 우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이 건물의 관계? 누가 울까요? 집주인 울겠죠. 새 들어 사는 사람 울겠죠. 아들, 가족 울겠죠. 제3자는 박수 치겠죠. 불났다고. 아싸 불났다. 이렇게 불났다. 그렇죠?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피보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렇죠? 이거 나오고 얘네들이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을 금전으로 바꿔놓은 거야. 야, 너 얘하고 얘 무슨 관계야? 관계 얼마짜리야? 모르잖아요. 양이 얼마큼인데 모르잖아요. 그거를 금전, 돈으로 바꿔놓은 게 보험 가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깊이 할 수는 없어요. 보험 가액 나오죠.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게 보험 가액이다.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이 건물 자체. 그래서 피보험 이익을 어떻게 부르냐면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목적은 얘고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다. 넘어갈게요. 자꾸 넘어가. 자, 급하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을 너 얼마짜리니? 1억짜리야? 너 2억짜리야? 그래, 너 2억? 내 2억 줄게. 너 생명 줘. 너 죽어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 가액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 보험 가액이 없고 보상 한도를 넣은 거예요. 얼마짜리 한도를 해서 보험 금액이 얼마? 1억, 3억 한도를 하고 인보험 규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이 계약법이라는 놈이 있고 업법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계약법에서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있어요. 손해보험, 인보험 두 개로 만들어 놓고 업법에서는 세 가지.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그래서 재산보험은 계약법에 없어요. 규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인보험의 규정을 그냥 준용 따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 수익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수익자 나오기 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나요. 요 얘기만 할게요. 계약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는 얘가 없어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 있어요. 왜? 손해보험 약관을 공부했기 때문에. 계약법도 다 손해보험 얘기만 해요.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계약자 변경 어떻게 하고. 얘는 피보험자는 어떻게 되고, 피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거만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 손해보험이니까. 근데 저희는 재산보험이잖아요. 재산보험은 거의 엄마가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익자라는 놈이 새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죽으면 얘가 돈을 타요. 그럼 거꾸로 얘가 없다 생각해봐요. 얘가 죽으면 얘가 돈을 타. 죽은 놈이 가서 돈 타러 가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을 따로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얘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자가 될 수 있고 하여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수익자라는 것은 피보험 사고가 아니까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수익자로 할 거예요. 수령한 돈을 받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손해보험하고 인보험하고 틀리다. 우리 하는 건 재산보험이잖아요. 걔는 생명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은
수익자라는 놈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얘랑 똑같은 놈, 얘랑 똑같은 놈 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계약이냐, 타인을 위한 계약이냐, 타인의 계약이냐, 타인을 위한 계약이냐, 그거 나와요. 그리고 수익자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뭐 하는 놈이에요? 계약자는. 계약하고 돈 내는 사람이죠. 보험료 내는 사람이죠. 얘는 객차라고 보험 사고,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 들었다. 누구한테?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할 거예요. 얘는 돈 받는 놈.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진단계약 나오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우리는 얘랑 해서 대리인이라고 배웠을 거야. 대리인하고 보험의라는 사람이나 보험의. 이건 또 뭐야? 보험이. 자, 대리인은 얘를 대리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얘랑 똑같다. 얘가 한 짓은 얘하고 똑같다. 끝.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보험의라는 사람은 우리는 재산보험이잖아요. 재산보험인데 얘가 생명보험 들어야 되는데 얘가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시한부 생명일 수도 있고 에이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야 보험 들어준다니까 일로 와. 보험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나 해가지고 검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보험회사에 소속된 의사, 관련된 의사. 꼭 보험회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얘네하고 관련된 의사. 그래서 보험 들게요. 그러면 저 의사한테 진찰 보고 오세요. 진찰 받고 오세요. 그럴 때 보험이다. 그거를 보험의,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와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진단계약, 진사계약, 진단계약 똑같은 거. 진사계약, 진단계약 똑같아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보험의한테. 보험의. 내셨죠? 보험의 말하고 피보험자는 지금 얘기했죠? 보험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지 마시고 계속 보면서 이걸 약술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거랑 얘랑 어디 갔어? 없구나. 2번 뒤에서 할 거야. 상해 질병하고 2번이 뭔가 수술입니까? 수술의 정의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2점인가 3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상해의 정의 이런 거. 이런 게 뭐냐? 그리고 이런 것들. 왜냐? 나중에 실비보험 갔는데 내가 어떤 사고로 뭐 다쳤어. 근데 의족이 다쳤어.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상해 아니야? 아니죠. 의족만 다친 건데. 그랬을 때 본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뭐 보상이 되냐 안 되냐 막 그런 게 나오고 막 그래요. 그때 하는 게 상해가 뭐냐? 상해는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신체 쭉 넘어서 얘는 제외적. 의수, 가짜순 이렇게 징그러우니까 그죠? 다리, 의안, 의치 됐죠? 신체 보호자금은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된다. 임플란트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니는 안 된다는 거죠. 뺐다 낄 수 있잖아요. 틀니 깍 붙이면 안 빠지나 이거? 안 빠져요? 모르겠네. 걔네들은 안 되고 임플란트 같은 거 얘는 뺄 수 없잖아요. 오늘 요거 뺐다가 갈까? 다시 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된다. 중요한 사항. 이거 시험 문제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 43회도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사항. 어떨 때 어디서 나오냐면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 계약자하고 보험 사람 좀 그러죠. 그냥 우리가 계약자하고 누구? 보험자가 있는데 얘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을 이뤄준다. 그죠? 성립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처음 얘기하니까 성립 조건이 자꾸 1차를 했다는 전제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1차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냥 보험을 성립은 어떻게 되냐면 보험 들어줘. 오케이. 이게 청약이라고 하거든요. 청약하면 보험자는 어떻게? 오케이. 승낙을 하는 거야.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되죠? 그 나머지 중간에 보험료를 냈든 안 냈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부수적인 얘기고 일단 성립하려면 하나뿐이 없다. 청약과 승낙이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상황은 내가
제가 이제 계약자예요. 쫄랑쫄랑하다 보험 들어줘. 근데 보험자는 날 보고, 야, 너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고?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나는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다고.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그죠? 나 신체 괜찮아. 나 튼튼해.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만, 나 어저께 뭐 먹었어? 나 어저께 뭐 누굴 만났어? 나는 어디, 고향이 어디야? 내 가족은 어때? 그건 중요치 않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상황은, 중요한 상황은 뭐냐면, 그 얘기가 보험 계약에 이렇게 성립에 이제 문제 있었냐, 없었냐, 들을 수 있는 단서가 되냐, 안 되냐, 그 보험료로 보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돼. 그 정도는 돼야 돼. 체결할 때, 체결했을 때, 뭐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이거 나중에 이건 뒤에 가서 쭉 배울 건데, 그냥 보험 체결에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줬냐, 안 줬냐,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상황 나왔고,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래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또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은 야, 너 10만 원만 들어. 그럼 너 보험 들어줄게. 오케이 했는데 얘는 이상한 거야. 간에 좀 있어. 아니면 얘를 부담보라고 하거든요. 간에 문제 있으면 처리 안 해줄게. 그거 빼면 나머지는 해줄게. 아니면 너 보험료 10만 원인데 너는 20만 원 내. 그러면 똑같이 해줄게. 그게 조건부예요. 그 나중에 해요. 그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재산보험이 뭔가, 갑자기 사망 간주 나오죠. 왜 이렇게 나왔냐면, 약관이 그래요. 표준보험, 그러니까 약관, 우리가 약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쪽이에요. 원래는 이 안에 뭐 있었냐면, 바로 그게 나와요. 후유장애 주는, 후유장애에서 뭐, 예외 조항에서 어려운 게 탕탕 나오는데 저는 이거 딱 지우고 뒤로 넘겼어. 나중에 후유장애 앞부분에 있을 거야, 이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 지금은 원래 이 앞에 이게 어려운 게 있었는데 넘겨버려, 뒤에. 이거 지금 설명이 아무도 몰라. 이때 가면 또 설명해야 돼, 이거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요거 안 하고 바로 이제 사망의 간주 나왔는데, 이것도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한 번은, 이거 한 번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거예요. 사망의 간주, 사망을 진단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거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10점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냐, 언제 종기냐, 그런 게 나왔고. 근데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요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간주, 추정, 간주 이렇게 배웠죠. 추정 바꿀 수 없는 거, 아니, 간주 바꿀 수 없는 거, 추정 바꿀 수 있는 거. 간주는 센 놈이에요. 일단 된 거예요. 이제 딱 의제라고 하잖아요. 딱 된 거야, 얘는. 사망의 간주. 너 사망한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사망 진단서가 있거나 사체 검안서가 있거나 실종 선고를 받았거나 했을 때 사망에 간주한다. 사망된 거다. 그러면 사망 진단서는 뭐고? 검안서는 또 뭐예요? 사망 플러스 생존. 사망했는데. 그래서 책만 이렇게 보면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설명을 해야죠. 자, 사망 진단서는 이거예요. 자, 위독해요. 누가 이제 환자가 위독하면 어떻게 앰뷸런스 타고 쫄랑쫄랑 가죠. 응급실에 가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계속 체크하고 뭐 혈압 체크하고 눈 이렇게 뒤집어 까고 막 그러잖아요. 뭐 호흡기 대고 막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의사는 살아있을 때도 받고 죽었을 때도 보잖아요. 그럴 때는 사망 진단서라는 걸 딱 해요. 언제 사망했다. 시간 체크하고 뭐 외상에 있다. 아니면 질병사다. 체크를 해줘 이렇게. 사망 진단서고 사체 검안서는 그게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면 의사가 쫄랑쫄랑 와요. 검진 가방 갖고 딱 보고 혈압 재고 막 눈 이렇게 하면 돌아가셨네? 그러면 이분은 의사가 살아있을 때 못 봤죠. 생존일 때 못 봤죠. 돌아가신 다음에 숨이 거둔 다음에 본 거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사체 검안서예요. 생존일 때 못 보고 사망한 후에 하는 게 사체 검안서다. 오케이. 실종 선고는 얘네들은 시신이 있는 거야. 둘 다 시신이 있잖아요. 하여간 생존해서 죽어서 이렇게 보든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시체가 있는데 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되면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얘가 집 나갔어요. 그럼 10년 동안 실종된 거예요. 그러면 실종 선고, 사망 선고 받을 수 있고 전쟁터 간 거예요. 막 총 쏘러 갔는데 1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죽었지. 거의. 그렇다. 그래서 실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실종하고 특별 실종하고 사망 인정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반 실종은 5년간 집 나갔어요. 얘가 집을 나갔어. 난 집이 싫어요. 나갔어요. 5년 동안 생사가 확실하지 않아.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어. 그러면은 법원 가서 그냥 검사님, 판사님이죠 원래는. 판사님, 검사님 이거 청구해 주세요. 그래서 판사가 땅 얘 죽은 거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일반 실종이다. 그냥 이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는 이것까지 했는데 공시 최고 절차가 있고 뭐 이게 청구가 있고 막 그러는데 필요 없고 그냥 5년 있으면 법원 가면 해준다. 거기 무식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실종은 나간 다음에 얘가 이때 나가서 5년이 딱 되면은 어디가? 법원 가가지고 얘 나가서 죽은 걸로 해주세요. 땅. 오케이. 두 번째는 특별 실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전쟁터, 그렇죠? 전쟁터는 뭐 그잖아. 우리 사변 막 이랬잖아요. 전쟁, 폭도, 내란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전쟁 같은 거, 위험한 것들 아니면 침몰하는 선박. 우리 이제 선원법 배우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바다에 떨어져서 3개월 동안 없어지면 죽은 걸로 막 해주고 그러거든요. 왜냐, 물에 빠졌으면 한 달 동안 찾지 못했어. 100%는 아니고 99% 정도는 죽지 않았을까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추락하는 항공기. 항공기 떨어졌어. 시체가 없어. 왜? 어디 갔을까요? 불에 타거나 어디 하여간 뭐 했죠. 그랬을 때 시체를 못 찾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냥 죽은 걸로 해주겠다. 뭐 기타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 같은 거, 전쟁 종지 후, 뭐 선박 침몰 후.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요 정도. 1년인데 언제 1년? 전쟁이 딱 시작했어요. 이때 갔어요. 뭐 이때 1년? 아니죠. 그렇죠. 종지 후. 종지 후. 전쟁이 끝나면 와야 되잖아요, 이놈들이. 그렇죠. 군인들이 전쟁 끝났는데 왜 안 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거 똑같고 선박 침몰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아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예민한 얘기할 뻔했어. 근데 저희 시험이 재산보험도 그렇지만 우리 책임근제 있잖아. 책임근제 있어. 사회 이슈 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세월호 했을 때 이거 나왔어요. 선박. 선원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슈화 되는 거. 의학 같은 것도 요즘 막 그랬잖아요. 호흡기 관련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그래서 전염병 있잖아요. 1군 전염병은 우리 거예요. 재산보험에서 배워야 되는데 저는 강의를 안 해요. 책에 실었다 지워버렸어. 왜냐? 너무 어려워. 단어가. 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뭐 콜레라, 뭐 장티푸스 막 대장염 해가지고 옛날 건 쉬웠어요. 1군 전염병 해가지고 외웠거든. 그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무 어려운 무슨 균 막 해가지고 어려가지고 하지 마세요. 나오면 찍어. 그거 나올 가능성도 없어. 왜? 전염병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약간에 와야 되잖아요. 약간에 실어야지 우리 시험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바뀐 건 맞아? 바뀐 건 맞아요. 맞았는데 우리 약간에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약간에 들어오면 외워야 되는데 그때는 A급 문제죠. 이거 달달달 외워라. 14개인가 15개 돼요. 나는 안 외울 거예요. 여러분이 외울 건데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외운다? 시간 나면 외우세요. 이거는. 저는 별로 외우지 말아라. 예, 그겁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슈화 되는 건 제가 계속 볼 거예요. 사회 이슈화 되는 거 해서 계속 강의하면서 왜냐? 바뀐다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재산보험이에요. 1년에 한 번. 계속 약간 바뀌죠. 올해도 또 바뀌었잖아요. 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옛날 거 강의하는 건 안 나오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는 거야. 이렇게 얇은 거. 열어보면 500장 어떻게 공부하냐 그거. 안 나온 거 왜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기출문제 있죠. 의학, 책임근제, 자동차 보면 기출문제 5회, 7회, 8회, 37회부터 다 풀어봐야 돼. 계속 풀어봐야 되냐면 재산보험은 풀 필요 없어. 풀면 큰일 나요. 왜냐? 옛날 거야 그거. 안 나와요. 실손도 계속 바뀌잖아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뀐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바뀐 것만. 그래서 올해 계산 문제 제가 뽑아드리면 똑같은 걸 계속 할 거예요. 바뀐 걸.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정사망입니다. 인정사망. 자, 지금은 얘는 특별실종 같은 경우는 다 누구나 보면 아유, 당연하겠지. 전쟁터에서 1년 동안 연락 없는데 침몰했는데 비행기 윙 떨어졌는데 당연하겠지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정도로 죽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언제냐면은 대구 있잖아. 대구의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불났었나 하여간 그때 이제 많이 죽었을 때 그때 나온 거야 이게. 그때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실종 요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 많이 죽어. 몇 년 됐죠 이게? 한 5년 됐나 하여간 옛날에 그 대구에 이제 지하철에서 뭐 화재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해 나온 게 그 해인가 다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그 사망, 인정사망, 특별사망, 특별실종 해가지고 서술하시오. 10점 문제 나온 거고. 그래서 인정사망은 뭐냐? 관공서에서 수해나 화재, 그 밖에 재난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일을 사망한 것을 인정한다. 그냥 일단 이제 관공서 같은 데 이제 홍수 나잖아요. 그때도 시신을 못 찾잖아요. 그럴 때 죽었겠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관공서에서 그냥 오케이 인정해 줄게. 그런 거고 시점은 언제냐? 실종기간 만료입니다. 또 1년 또는 5년 정도.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한 1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한 장으로, 이 책 보면 한 장이죠. 한 장으로 된 게 요 정도만 알고 가시고, 만약에 이게 10점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답안지가 이렇게 커요. A4보다 큰 게 B4? A4보다 한 단계 큰 거. B5인가? 하여간, 무식하다. 자, 그쵸. 얘보다 한 단계 큰 거예요. 얘보다 한 단계 큰 거. 그죠? 한 단계 큰 거. 이게 다 채워야 10점이야, 이게. 근데 만약에 10점 문제 나왔다, 그러면 두 줄 쓰면 끝날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살을 붙여서 대충 길게 좀. 살 붙인다는 게 이걸 뭘 붙이는 게 아니고 사망을 인정하는 시점은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책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딱딱 안 하고 사망을 인정하는 시점은 당한 것 같고 실정의 종류 중 아까 이제 일반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인정 사망이 있는데 실종의 기간은 특별 실종은 1년이고 일반 실종은 5년이다. 이렇게 길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쓰는 거고 요즘 트렌드 뭐냐면 10점이면 옛날에 10점을 다 써야지 10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저리 막 쓰는 거예요. 정의, 의, 효과, 관련 문제, 소개, 전체, 결과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썼어요. 옛날에 무식하게. 근데 요즘 그런 게 아니고 핵심 단어 딱 깔끔하게 쓰고 조금만 살만 붙여서 너무 없어 보니까 다 한 줄 쓰고 나오면 없어 보이잖아요. 10점인데 그냥 조그맣게. 그리고 요즘은 10점 문제 안 나오고 사례 문제 중간에 2점, 3점, 4점 아니면 이 약술 문제를 쪼개놨어요. 이걸 쪼개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가로치는 거야.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다. 이거 뭐냐? 가로쳐놓고 요거 2점, 요거 2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새. 옛날에 무식하게 10점 딱 넣고, 사망 진단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고, 요즘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가로 놓고, 요게 뭐냐? 저게 뭐냐? 이렇게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렇다. 재작년에 나왔나?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냥 이거를 그래도 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들 때 두 번째 2회차 들으신 분은 이거 넘기세요. 그냥 빨리 듣기, 빨리가 아니고 앞으로 쭉 넘기세요. 시험에 나왔는데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거 관련돼서 또 나올 쓸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하면 되니까. 사망 시 보험 수익자 지정 및 변경. 자살, 지정 수익자의 사망. 어떻게 되냐? 일단,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보험을 들면 누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죠. 계약자가 있고 얘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내려가.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가 있는데 얘는 누가 지정해요? 그렇게. 얘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거든요. 얘 지정은 누가 하냐? 계약자가 하는 거예요. 얘 하는 일은 얘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다치면 얘한테 돈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정은 얘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가 얘 지정을 할 때 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정하면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수익자 1, 수익가 1, 2, 뭐 3 쭉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바꿨을 때 누구? 보험자 있잖아요. 보험자. 보험자한테 얘기만 하면 돼. 나 바꿨어.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된다. 바꿨어. 근데 이제 문제는 바뀌자마자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얘 아니고 얘 수익자 2인데 밖으로 가면서 얘기하러 쭉쭉쭉 가는데 보험사고 딱 나버렸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수익자 하나, 둘, 세 명이잖아요. 얘네들이 고의로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시험 문제 그거였거든요. 고의로 이렇게 얘를 사망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오늘 고생하셨고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